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그야말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첫 도민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장시간 연설이 이어지는 등 사전 선거운동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주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서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첫 도민공청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영암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공무원과 정치인들까지 대거 몰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습니다. 시군마다 한 차례씩 열리는 공청회만으론 주민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 광주 지역 주민이 주권을 확보하는 주민 투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실시를 해야만이 이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특별시장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특별도지사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중에 표심을 따라서 움직여버리고 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더라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균형 발전 기부금 등 재정 지원 규모를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낙후지역 균형 발전 기금을 10년간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청회 진행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도지사와 교육감의 연설이 1시간가량 이어지면서 선거 유세를 연상케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자리가 눈에 띄게 비면서 공청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민주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성 부분이 조금은 간과되면서 너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남에선 장성과 목포, 무안, 장흥 등에서 공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 일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의 취지가 선거 국면 속에서 자칫 형식적 절차로 소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에 농어촌 재정과 인구 대응을 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영균, 최동익,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은 통합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 채 소멸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제도적 대안으로 행정통합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특별회계 특례와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권역별 균형 발전 방안을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수 대한시민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전남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에 여수 석유화학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과 권역 간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통합단체장 자리를 누가 거머쥘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지역구가 넓어지고 유권자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후보들의 정치적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역 단체장들의 상대적 우위 속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하게 될 통합특별시의 인구는 대략 320만 명.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광역지자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정치인들은 달라진 선거 지형에 맞춰
새로운 공약을 수립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초광역에 맞는 새로운 경제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정치적 이슈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현안에 묻혀 후보들이 내놓을 공약이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반면 통합의 전면에 선 현직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은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단체장 후보 적합도에 대한 첫 여론조사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선두권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 지지를 얻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략적 합종 연횡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구가 초광역화가 되다 보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부족한 인지도와 조직력과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연대 단일화, 이것은 필수이겠죠. 또 하나의 변수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후보군들은 실제 등판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도 광주 전남의 첫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인 만큼 이른바 명심을 등에 업은 제3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립순천대가 지난주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에서 간신히 과반 찬성을 달성했습니다. 대학은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1표 차로 갈린 대학 통합 찬반 재투표. 찬성 50%를 간신히 넘겼고 투표 참여율도 1차보다 낮았습니다. 또 전산 오류로 투표가 초반 중단되면서 투표 개시까지 1시간 지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학생조차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1차 때 학생들이 반대한 이유도 확실하게 학생들을 위한 제도라던가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했을 때도 체제가 갖춰져 있다, 보완이 되었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대학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재투표 중단을 촉구한 국립순천대 교수회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대학은 구성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통합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과 관련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소중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과정은 구성원 신뢰위에 놓일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통심위 일정에 따라서 양 대학은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통합 절차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시동을 건 대학 통합. 구성원 신뢰를 회복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도약과 의대 신설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여수 화치동의 한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불로 현장에서 보강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목과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열교환기 후단 배관에서 벤젠이 누출돼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령사업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여순 사건 관련 위령과 기념사업을 전담하고 국립 전남 트라우마 치유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남도는 국립 전남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6억 원에 도비 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치유 상담과 심리 교육 등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년 공항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지만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은 끝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조직이 설계부터 점검까지 함께 맞는 구조다 보니 객관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항공안전전담기구 신설 논의는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 건물 6층에는 국내 항공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항공정책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항공정책관, 항공안전정책관, 공항정책관 등 3개 정책관 체계 아래 14개 과로 구성돼 공항 건설부터 안전점검까지 항공행정을 총괄합니다. 공항안전검사 업무는 공항정책관사나 공항운영과가 담당하는데 국토부는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업무를 위임해 전국 공항의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무항공항 방위각 시설은 해마다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항공청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설계물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막 내부에서 저희를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부 부처에 종속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 2000년 한국의 항공안전관리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이듬해 미국 연방항공청도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항공청 설치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당시 항공청 설립안이 추진됐지만 조직은 점차 축소돼 지난 2009년 항공정책실 체제로 통합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도 항공안전 전담 조직 신설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과 부처 위상약화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토부 출신 또 항공사 출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거든요. 해외 인력들 또 외부의 인력들이 증원이 돼서 이 조직 자체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좀.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국은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항공안전을 독립적이거나 강력한 감독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절기상 가장 추운 대한을 하루 앞두고 광양에서 매화가 개화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다하면 매화마을 인근에 있는 소확정 일원에서 최근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이는 전년 대비 20여일가량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매화의 개화 시기와 기온 등을 고려해 올해로 25회를 맞는 매화축제 개최 시기를 이달 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전남 동부권에는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매우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낮아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가 웹툰 앵커 기업 캐나즈와 대한민국 웹툰 공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연재 경험이 없거나 매체 연재 2회 미만인 전국의 신인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시상 규모는 대상 5천만 원, 총 1억 원으로 모두 10작품을 선정하고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웹툰 연재와 유통 등의 혜택도 제공받습니다. 여수시가 선박람회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관람객 안내와 셔틀버스 도우미, 통역과 행사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2만 5천 원의 실비를 지급받습니다. 자원봉사자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 동안 선박람회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가 오는 28일 광양에서 막을 올립니다. 고교축구의 최강을 가리는 제27회 백운기 전국 고교축구대회는 오는 28일부터 15일 동안 전국 3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 공설운동장 등
광양 지역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여수 MBC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